1992년 한국은 중국과 수교를 시작하는 조건으로 대만과 단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대만의 여론은 분노로 들끓었는데요. 과거 대만의 총통이었던 장제스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했고 결정적으로 카이로 회담을 통해 한국의 독립을 이끌어냈던 역사가 있음에도 한국이 대만을 등지고 중국의 편에 들었다는 배신감 때문이었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대만의 혐한 정서가 이때 이후로 급증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좀 더 깊이 파고들면 실상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선 장제스가 한국의 독립을 지지했던 것은 철저히 자국의 이익을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이 독립하면 한국을 중화민국의 위성국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중국 대륙을 통일하고 난 뒤 한국, 일본, 몽골, 베트남, 미얀마, 태국 등을 모두 중화민국의 식민지로 만들 계획이었다고 하죠. 단지 대륙에서의 패권을 중국 공산당에게 빼앗기고 대만섬으로 쫓겨나 자신의 야망을 실현시키지 못함으로써 지나고 보니 한국의 독립에 도움이 되었다라는 결과만 남았을 뿐입니다. 만약 그가 이끄는 중화민국 정부가 대륙을 통일했더라면 한국의 독립에 도움을 줬다는 빌미로 무리한 것을 계속 요구했을 것이라는 평가가 많죠. 둘째로 한국이 1992년 대만과 단교하기 이전부터 이미 대만에는 혐한이 만연하고 있었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의 개최 소식이 알려지자 대만의 방송국들은 일제히 서울의 달동네를 비춰주며 이런 곳에서 올림픽을 치른다는 것이 말이 되냐 라며 조롱했던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죠. 대만의 오랜 우방이었던 일본과 미국조차 중국과의 수교를 위해 1970년대 대만과 단교를 했기 때문에 그것보다 훨씬 오랫동안 의리를 지킨 한국만 비난하는 것은 자신들의 혐한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대만의 국민들은 혐한 정서를 갖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뼛속까지 친일 정서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만은 일본을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거의 찬양하는 수준인데요. 대만의 노년층 중에는 자신을 대만인이 아니라 일본인이라고 자부하는 경우도 많으며 일제강점기 시절 아무것도 가진 게 없던 대만을 일본이 일으켜줬다며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일본을 적대하고 있으니 대만인들 입장에서는 한국인이 괘씸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국민 정서를 이용해서 대만의 정치인들은 선거철마다 반한 정서를 조장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들은 한국이 자신들과 비슷한 배경을 지니고 있음에도 현재 자신들보다 훨씬 뛰어난 국가가 되었다는 사실에 열등감을 갖고 있다는데요. 한국은 1948년 독립을 하였고 대만의 정부를 이룬 국민당이 대만섬으로 건너온 것은 1949년이었습니다. 이후 두 국가는 모두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고 불리며 세계 경제에서 눈여겨보던 소강국이었고 독재 정치를 경험하기도 했었죠. 또한 공산국가를 곁에 마주하고 있는 독특한 특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 10월을 기준으로 대만은 5,800억 달러의 명목 GDP인 것에 비해 대한민국은 1조 6천억 달러의 명목 GDP로서 무려 3배의 경제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순위에서 10계단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죠. 또한 한국은 반도체, 휴대폰 등의 산업과 한류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등에서도 전 세계에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대만의 한 커뮤니티 유저들은 도대체 어쩌다가 한국과 대만이 이런 격차를 보이게 되었을지에 대해 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년 전까지만 해도 대만이 한국보다 높은 수준이었다는 사실이 슬퍼. 한국의 휴대폰이나 자동차들의 퀄리티가 최악이라고 평가받았던 시기도 있어. 엄청 자존심 상했을 테지만 그럼에도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어. 그 결과 이제 한국 기업들은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었지. 한국인들의 애국심이 큰 몫을 했다고 생각해. IMF에 대한 대응을 봐봐. 나라가 힘들 때 자신의 재산을 선뜻 내놓는 사람이 중화민국에는 몇이나 있을까? 한국은 단결력이 남달라. 이 부분이 너무 부러워. 한국 사람들은 스스로를 대한민국이라고 부르지. 그에 반해 대만은 아직 정식 국가도 아니야. 이제 우리가 한국을 견제할 수준이나 될까? 한국한테 우리는 필리핀 같은 존재감일걸? 한국 사람들은 애국심이 엄청나잖아. 우리가 대부분 일본 제품을 쓰는 것에 비해 한국인들은 국산품을 찾아서 쓴다고 해. 그러니까 자국 산업의 성장이 가능했던 거지. 근본적인 문제는 이거야. 대만은 계속 남에게 의지하려고 하고 한국은 어떻게든 스스로 해내려고 한다는 거지. 대만은 일본에게 의지하거나 미국에게 의지하거나 하잖아.
한국은 한창 성장할 때 정부가 대기업을 장려해서 급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거지. 대만은 좋게 말하면 자유로운 경쟁을 추구하고 중소기업을 장려했다고는 하지만 그냥 정부에서 손 놓고 있었던 거지. 한국에게서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해. 한국은 항상 위기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에게 중국은 바다를 건너야 있는 적이지만 한국은 당장 코앞에 북한이라는 적을 맞대고 있으니까. 한국은 삼성 그리고 문화 콘텐츠가 엄청나지. 대만의 문화 중에 세계적인 게 있어? 아무런 가치도 인정받지 못하지. 휴대폰 관련해서도 이름난 브랜드가 없잖아? 한국은 도시 수준도 달라. 모두 새로 지어서 멋진 건물들이 많은데 대만은 일본이 남겨놓은 건물들을 계속 쓰니까 낡은 건물들 뿐이야. 그런데 비싸기는 엄청 비싸지. 한국은 공식 국가인데다가 다른 나라와 자유롭게 수교할 수 있잖아. 2005년까지만 해도 대만은 한국에게 넘사벽 수준이었는데 말이야. 한국인들은 근성부터 강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커. 동기부여를 잘하는 민족이지. 국민들의 의식이 너무 다르지. 역대 한국 대통령 중 잘못된 일을 저지른 이들은 모두 임기 후에 심판을 받고 있는데 대만은 어떤 비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그들에게 죄를 묻지 않아. 한국에도 분명 문제점들은 많아. 하지만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대만과 비교했을 때 훨씬 나은 게 다른 점이지.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의 시위가 변질되고 격렬해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 진압을 천명했고 연방 방위군과 전투 헬기까지 투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뜬금없이 미국에서는 한국 남자들의 극강의 전투력에 대한 전설적 사건과 이에 대한 찬사가 크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시위가 격화하는 가운데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 일대의 한인 점포에서도 약탈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일탈한 시위대가 몰려들어 물건을 훔치는 수준이 아니라 트럭까지 세워놓고 조직적으로 물건을 싣고 날랐다는 것입니다. 현지 교민들에 따르면 50여 개의 한인 점포가 공격을 받았고 가장 집중적으로 당한 곳은 미용용품점으로 피해 점포는 30여 개 이상이라고 합니다. 필라델피아의 한인 운영 미용용품점이 약 100여 개라는데 피해 비율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현재까지 1,500만 달러의 피해가 추산된다는데 예를 들어 60-70평 규모의 대형 점포에서 물건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약탈해 가기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필라델피아의 주방위군이 들어오면서 사태는 좀 진정된 것 같지만 한인타운엔 주방위군이 들어오지 않고 있어서 언제 또 피해를 당할지 불안한 상태라고 하네요. 한편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에는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이 전격 투입되었다고 합니다. LA 총영사관과 한인회에 따르면 주방위군은 1일 한인타운의 치안유지와 시위대의 한인상점 약탈 등을 막기 위해 군병력을 전격 투입하기로 결정했고 무장한 군병력은 오후 들어 월셔대로의 코리아타운 주요 길목 곳곳에 배치돼 삼엄한 경계에 들어갔고 주방위군은 사태가 끝날 때까지 LA경찰과 함께 한인타운에 주둔하겠다는 입장을 한인단체에 알려왔고 LA 한인회 등과 LA경찰, LA시 관계자들과 온라인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LA경찰 등은 우리가 한인을 지킬 것이라며 한인 상점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LA경찰과 주방위군 등에서 이렇게 LA 한인타운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1992년 LA 폭동 사태의 기억 때문일 것입니다. LA 경찰은 당시를 언급하며 그때와는 다르다. 우리가 이제는 한인들을 보호할 것, 한인들은 약탈과 방화를 막기 위해 자체 무장을 할 필요가 없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1992년 당시 한인들이 약탈자들로부터 자신들의 상점을 스스로 무장하고 지켰던 사건이 떠오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이런 짤 내지는 밈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세계는 지금 바로 한국이 필요하다는군요. 장총과 담배를 문 모습이 인상적인데요. 이 그림은 두 사진을 재미있게 표현했네요. 10,000명 넘는 성남 폭도들과 지붕 위에 몇 명의 한국인들 누가 이길까? 뭐 이런 밈입니다. 이름하여 루스 코리안스. 인기 검색어에 등극하는 등 미국 폭동 와중에 전설의 한국인들이 다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저 가주마켓이라는 간판도 유명한데요. 참고로 가주는 한자 가주라고 미국 교민들이 캘리포니아주를 한자로 표시한 것으로 남부 캘리포니아는 남가주 뭐 이렇게 많이들 불렀었죠. 미네소타는 예수와 루프 코리안스가 필요해. 북한 사람들 응 아니야. 남한 사람들 응 아니야. 루프탑 코리안스 예스. 이분들은 오 홍콩 영화 한 장면 같네요. 티셔츠들도 있어요. 싸움 또는 다이 1992 루프탑 코리안스를 조심해라 패치도 있고요.
루프 코리안의 가장 유명한 사진이죠. 루프 코리안스 모집. LA 폭동 당시 성공적으로 방어. 우리 상점의 폭도들은 오지 않는다. 이건 오버워치의 한국인 캐릭터 디바가 루프 코리안스로 변신한 스킨이랍니다. 이건 시위 이전에 올라온 게시물로 마트에서 휴지 사재기를 풍자한 것인가요? 이렇게 최근 미국 시위 이전부터 루프타 코리안스는 유명한 밈이었습니다. 루프 코리안스를 이용한 스팀의 게임 모드도 있네요. 오, 재밌겠는데요? 구글 트렌드에서 루프 코리안을 보면 미국 시위 이후 급상승하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미국, 한국뿐만 아니라 골고루 검색량이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스토리이길래 미국을 비롯해 루프 코리안이라는 밈이 널리 유명하고 즐기기까지 하고 있을까요? 1992년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1991년 로스앤젤레스에서 백인 경찰관 4명이 과속으로 달리던 현대의 포니엑스를 잡아서 운전자 로드니 킹을 끌어냈는데 그는 그 과정에서 난폭하게 반항을 했고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폭력으로 대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인근 주민이 비디오로 찍고 방송사에 제보가 되었고 많은 논란이 되었지만 킹을 구타한 경찰들은 3명 무죄, 1명은 재심사라는 결과가 나오자 판결에 분노한 LA 거주 흑인들이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시위는 히스패닉과 여러 인종들까지 합세해 폭동으로 바뀌며 약탈, 방화, 총격전이 벌어지며 사상자가 속출했고 2020년 현재의 미국처럼 갱단들까지 합세해서 난리통이 되었는데 부시 대통령은 주방위군, 연방군에 장갑차, 공수부대까지 투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망자 55명, 부상자 2383명, 체포된 사람은 13,779명일 정도로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폭동이 일어난 지점인 슬럼가와 한인타운은 인근에 있었는데 경찰은 백인 거주 지역으로 가는 길은 완전히 막았지만 한인타운으로 가는 길은 그대로 열어놔서 흑인들이 한인 지역으로 몰려가게 만든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흑백 갈등이 원인이었는데 시위가 폭동으로 변한 뒤에는 현재 미국처럼 처음의 동기는 사라졌고 한인타운으로 폭도들이 몰려와 2,300여 개의 점포가 피해를 입었고 피해액이 최소 3억 5천만 달러에 달할 정도였는데 당시 사건 미국의 총 피해액이 7억 달러였던 것을 감안하면 한인 사회가 난데없이 피해를 뒤집어 써버린 것이고 30여 년 전 금액이니 현재로 환산하면 엄청난 액수일 것입니다. 물론 이전에 한인들과 흑인 사회의 갈등도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주 원인이 아니었는데도 일부 미국 언론들은 갈등의 원인을 한인들에게 돌리기까지 하기도 했었습니다. 참고로 모든 사건의 시발점인 로드니 킹이 현대 포니를 몰다가 체포되었고 로드니 킹이 강도질을 벌인 대상도 한국인이었던 걸 보면 우연한 악연은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경찰과 주방위군 등이 지켜주지 않자 한인들은 피해가 심각해졌는데 일례로 한 총포상 점주는 일대에 경찰차가 4대나 있었는데 총소리가 나자마자 경찰들이 도망가서 솔직히 실망했다고 인터뷰할 정도였으니 말 다 한 거죠. 결국 한인들은 상점을 지키기 위해 자경단을 조직했고 지붕으로 올라가 폭도들과 공성전을 벌이며 이 전설이 시작됩니다. 가주마켓 직원들이 총격전을 벌이는 장면이 가장 유명합니다. 당시 증언에 따르면 가주마켓 김스전기라는 상점에는 직원들과 해병대 출신 친구들이 왔고 샷건과 반자동 소총으로 무장하고 시위대와 총격전을 벌였는데 당시 20대의 젊은 한인 청년들이 총을 들고 와서 도우려고 하자 이 해병대 출신 아저씨들이 웃으면서 다친다고 애들은 집에 가라고 했다고 하네요. 그도 그럴 것이 아무리 젊고 혈기가 있는 20대라고 해도 총기를 사용하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실전 같은 상황에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이겠죠. 흑인 히스패닉 갱이라고 하면 알 수 없는 위압감도 들고 거기에 총까지 들었다면 아주 위험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고 있는 중대한 사실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대부분의 한국 남자들의 이전 직업은 군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한인들은 이민 1세대도 많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인 남성들은 군복무 경험이 있었고 1992년은 한국전쟁 40년 후, 월남전 20년 후이니 가게를 지키던 당시의 40대 이상이라면 참전용사 출신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군대처럼 일사불란하게 체계를 만들고 옥상에서 총을 들고 강력하게 경비를 서는 모습을 보이자 폭도들은 깜짝 놀라서 접근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정규 군대에서 총기를 다루고 전투훈련을 3년간 받은 사람들, 더구나 월남전 같은 실전을 경험한 사람들이 군대식으로 체계적으로 주의를 한다면 아무리 흑형들이 그 피지컬이 좋고 총을 들었다고 해도 그들이 전투 연습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총 들고 가게나 터는 양아치들에 불과했을 테니 이 사람들은 우리가 맞설 상대가 아니구나, 차원이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금방 들었겠죠.
그리고 폭동 이후에 방송 카메라에 찍혔던 무기들 중에 민간인의 소유가 허가되지 않는 미니건, 각종 중화기들을 경찰이 회수하러 와서 보니 에어건, 즉 가짜 총이었다는데 일부러 헬기 카메라에 노출시켜서 폭도들에게 위압감을 주기 위해 옥상에 늘어놓은 것이고 진짜 총은 권총뿐이었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박보석이라는 주얼리샵과 건샵을 동시에 운영했던 주인과 당시 참가자들의 인터뷰와 증언들에 의하면 모든 무기는 진짜였다고 합니다. 박보석이 먼저 털리자 빡친 사장은 자기 건샵에서 무기를 다 풀어서 한인들을 중무장시킨 상태였다고 합니다. M16, AK-47 등을 사용했다는 증언도 있고 사진으로 한국의 K1 기관단총이다 아니다라는 의견들도 엇갈리는데 시사멘터리가 볼 때도 K1은 총신이 더 짧았던 것 같아서 K1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기관단총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실제 총기 모형의 장난감을 들고 다니다가 오히려 오인 사격의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총기 장난감은 실제 모양과는 많이 다르게 만들고 그러니 실제 모습 같은 총기 모형은 잘 팔지도 않는다고 하고 때문에 미국에서는 실제 총기를 구하는 것이 훨씬 쉽다고도 하네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당시 한인 사회의 피해는 LA 폭동 전체 피해액의 절반일 정도로 컸습니다. 폭동 초기에 경찰과 방위군마저 백인 밀집 지역 위주로 방해하고 한인촌은 보호를 받지 못했고 미국 언론들도 폭동의 원인도 아닌 주순자 사건을 집중 보도하며 흑인들의 반감을 더 키웠고 일부 미국 정치인들까지 한국인들이 흑인 상권을 침해해서 그렇다는 어이없는 말까지 나온 결과 흑백 갈등이 한인들로 초점이 바뀌어 한인들이 희생양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후 한인 사회에서는 미국인으로서의 권리를 위해 시민권을 더 많이 취득하고 정치인들에 대한 영향력도 확대하고 다른 소수민족들과의 교류도 활발히 했다고 합니다. 그런 변화의 결과가 현재 미국의 폭동 상황에서 경찰과 주방위군이 LA타운의 치안 유지를 위해 투입되는 결과로 이어진 이유 중에 하나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때처럼 또 방치해버리면 분노한 한국인들의 전투력이 또 폭발해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걱정을 한 것이 아닐까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미국 경찰이 한인들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당시는 한인타운이 그냥 슬럼가 옆에 있는 싸구려 동네였는데 최근에는 엄청 개발이 되어서 LA의 중심지로 변해서 미국 경찰, 방위군들이 신경을 쓰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미국에서 루프코리안을 다시 소환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반응도 많습니다. 당시 백인과 흑인의 갈등 속에서 튄 불똥으로부터 한국인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택한 방법이었는데 루프코리아는 백인 우월주의자나 총기 사용의 정당성을 추구하는 미국 내 보수주의자들이 만들어낸 밈이고 흑인들이 폭동을 일으켜봤자 루프코리안 총 앞에선 꼼짝을 못한다는 의미의 저열한 인종차별로 쓰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평화적 시위가 폭동과 약탈로 번지는 미국 사회 100만 명씩 한 곳에 모이는 시위를 해도 평화적이고 혼란도 최소화하며 축제의 모습까지 보여주는 한국의 시위 모습이 해외에서도 많이 보도되기도 했었는데요. 미국 사회의 현재 모습은 많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세계 한국의 K-POP, K-방역뿐만 아니라 K-시위도 도입이 시급한 것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야, 진짜 한국이 대단한 이유가 이게 되네요. 타국의 시위도 국뽕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키트만 수입하지 말고 K-시위 좀 수입하세요.